밤마다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를 정도로.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요 4강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특별한 원리가 있는 걸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화엄경에 나오는 인트라망을 얘기합니다. 인간 세계가 보이지 않는 구슬 그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관계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14세기 이후 유럽에서는 식민지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절대 왕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정치 형태, 이것을 전자민주 정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단이란 성질이 같은 공기의 덩어리로 어디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단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당연히 20만 원인 C모델을 선택하겠죠. 왜? 2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준다면 나는 10만 원의 이익을 보는 거니까요. 이럴 때 나에게 돌아온 이익 10만 원은 순편익이라고 합니다. B를 선택하면 5만 원, A를 선택하면 2만 원의 순편익이 생기는데요.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는 당연히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것을 해야 하겠죠. 과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지구의 둘레를 행성들이 공전한다는 천동설이 보편적인 이론이었는데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의해 천동설은 그릇된 이론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금은 지동설이 보편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았어요. 연구 결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옳은 결론도 경험적으로 증명될 때까지는 가설로서만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각 시대마다 미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이걸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하죠. 하지만 각 사회가 처한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사회적 상황의 차이로 인해서 독특한 생활 양식을 선택한 결과 문화의 독자적인 성격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임산부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습니다. 저런, 자동차 운전자가 미쳐 임산부를 발견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몇 달 후 아기는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입은 교통사고로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될 아기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아기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법률에서는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역사에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홀로코스트.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뜻하는 이 끔찍한 학살은 충격적이지만 법이 제정되면서 합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콩고 민주공화국. 1976년 경제 사정이 어려워 곡물 메이저 기업의 곡물 대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그러자 곡물 메이저 기업은 밀 공급을 중단해 버렸는데요. 콩고는 얼마 뒤 심각한 식량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콩고는 곡물 메이저 기업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핵
멘틀, 지각의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두 번째 층인 멘틀은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에 의해 가열되면서 대류하죠. 그리고 가장 겉에 있는 층인 지각은 바로 이 멘틀의 위에 떠 있습니다. 제4회 지방선거 수요일, 제17대 대통령 선거 수요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수요일, 제5회 지방선거 수요일. 왜 선거일은 항상 수요일일까요? 기원전 7세기 아테네는 소수의 귀족들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상공업 발달과 함께 재산을 획득한 평민들이 스스로 무장을 갖춘 중장보병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발언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죠. 여전히 세계에서는 소비가 많지만 점차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과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곰이 혼인에 낳은 자식이 나라를 세웠다는 이 이야기가 바로 고조선 건국 신화이자 우리 민족의 시조 신화죠. 청동기 시대의 전형적인 유물은 비파형 동검과 반달 돌칼, 이송리식토기, 그리고 고인놀이죠. 이들은 대부분 기원전 1000년경부터 등장한 것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유수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다양하지 않았죠. 그러나 현대 정보통신의 놀라운 발전은 정보를 우리 생활 곳곳에 응용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정보화라고 하죠. 엘빈 토플러는 정보화 시대를 제3의 물결이라고 말한 바 있죠. 먼저 면직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접기, 방직기가 발명됩니다. 다음으로 증기기관이 공장에 보급되죠. 그리고 유선전신과 전화의 발명이라는 교통통신의 획기적인 발달이 이어집니다. 이런 환경은 시장을 확대시키고 세계 교역을 이루게 합니다.